오늘은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오직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이른이 넘어서야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도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그가 어떻게 이 생각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지혜를 얻었는지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몇 해 전 일이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했는데 곁을 지켜주는 건 아내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며칠에 한 번 얼굴을 비추고는 금세 돌아가곤 했지요. 링거를 맞으며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아프면 결국 혼자일 수밖에 없구나.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하는 거구나.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평생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정작 나의 노후를 지켜줄 사람은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젊었을 땐 자식들이 잘 되면 나도 행복할 거라 믿었지만 이른을 넘기고 보니 그 믿음은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자식들의 미래가 아니라 남은 내 인생이었던 거지요. 처음엔 허무했습니다. 텅 빈 마음을 붙잡으며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지요. 그럼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 이 모든 희생과 헌신은 무엇이었을까? 하지만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결국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내 선택, 내 준비뿐이라는 것을요. 병실에서 퇴원한 뒤 저는 제 인생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잔고, 건강검진 결과,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서는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에서 제가 얻은 몇 가지 깨달음을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지혜 채널과 함께 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자식들 키울 때는 오직 그들의 미래만이 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좋은 학교 보내고 결혼까지 책임지면 부모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나이 들어 돌아보니 정작 중요한 건 나와 아내, 그리고 내 곁에 남아주는 몇 안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한때는 자식의 성공이 내 삶의 성적표라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남는 건 쓸쓸한 식탁과 허전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명절이면 잠깐 모였다 흩어지고 손주 목소리도 전화기 너머로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결국 나를 위로해 주는 건 큰 재산이 아니라 작은 대화, 오래 함께한 것, 곁을 지켜주는 배우자였다는 사실을요. 돈은 언젠가 다 쓰이지만 마음을 주고받은 관계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졌습니다. 아내와는 젊을 때 잘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늘 바빴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 함께 차 한 잔 마시며 나누는 이야기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젯밤 잘 잤어? 오늘 날씨 좋네. 이런 평범한 말들이 사실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 밥 한 끼 먹으며 옛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그 시간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노년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자식에게 돈을 주기보다 고맙다는 말을 건네고 친구에게는 안부 전화를 먼저 걸어봅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그 속에서 마음이 채워지고 하루가 덜 쓸쓸해지더군요. 노년의 균형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관계에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무조건적인 헌신은 관계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너뜨린다는 것도요.
자식을 사랑하되 그들의 삶과 내 삶 사이에는 건강한 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균형을 깨뜨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금세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아온 지난날의 희생이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학비부터 결혼자금, 집 전세, 보증금까지 제 퇴직금이 흘러나가는 걸 보며 기쁨이라 스스로 위로했지요. 이게 부모의 도리다라고 합리화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 빈 통장과 불안한 노후만 남았습니다. 큰아들 결혼할 때였습니다. 아들이 좋은 집에서 새 출발하길 바라는 마음에 전세 자금 절반을 보태줬습니다. 그게 제 퇴직금 절반이었지만 언젠가 갚겠다는 아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아들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군요. 작은 딸 아이가 아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비가 부족하다기에 남은 적금을 깼습니다. 손주를 위한 일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딸 부부는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새 차도 바꿨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준 돈은 그들에게 필수가 아니라 여유였다는 것을요. 자식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언제나 존중으로 이어지지는 않더군요. 필요할 때만 손을 내밀고 그 순간 부모는 더 이상 버팀목이 아니라 해결사로 남게 됩니다.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이지 존중받는 어른은 아닌 셈이지요. 더 속상했던 건 그들이 제 형편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부모는 늘 여유가 있고 늘 도와줄 수 있는 존재로만 여기더군요. 제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야 하는지,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통장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대로 가면 몇 년 안에 바닥이 날 거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을 겪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 사랑은 내가 가진 걸 모두 내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설 수 있는 힘을 끝까지 지켜내는 데 있다는 것을요. 그래야 부모도 존중받고 자식도 진정한 독립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주는 부모는 사실 자식의 자립심을 빼앗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앗아가는 거지요.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이 깨달음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가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리면 사랑도 존중도 모두 흔들리더군요. 나이가 들어 가장 두려운 건 몸이 늙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잃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년 전 병원에서 큰 결정을 앞두고도 자식이 대신 판단하는 모습을 보며 내 인생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 같아 서글펐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사가 설명을 해주는데 아들이 먼저 나서서 질문하고 결정하더군요. 물론 자식 입장에선 걱정돼서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제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제 몸에 대한 결정인데 제 의견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은행 계좌 하나, 치료 방법 하나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건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내가 쌓아온 세월과 선택들이 단숨에 무의미해지는 기분이었지요. 아버지는 그냥 쉬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자식들은 모릅니다. 주도권을 잃는 건 단순히 결정권을 넘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존재가 하찮아지는 순간이었지요. 내가 더 이상 판단할 수 없는 사람, 보호받아야 하는 약자로 전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저는 작은 것부터 다시 제 손에 쥐기 시작했습니다. 금융 계좌 관리, 내 집의 권리 확인, 그리고 앞으로의 치료 방안에 대한 내 의사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사전 의료 의향서도 작성했습니다. 만약 제가 의식이 없어지는 상황이 와도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자식들에게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 건강과 재산에 관한 일은 내가 직접 결정할 거다. 너희의 조언은 듣겠지만 최종 결정은 내가 한다. 처음엔 자식들이 섭섭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관계가 더 건강해졌습니다. 주도권을 되찾으니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느낌,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확신. 그게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노년이라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명확하게, 더 당당하게 내 뜻을 밝혀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 뜻을 지키는 것이 결국 존엄을 지키는 길이었고, 그렇게 할 때 자식들도 저를 진심으로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도권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장치였습니다. 제가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있으니 자식들도 불필요한 걱정을 덜 수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저는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내 노년을 지켜주는 건 결국 세 가지였습니다. 돈, 건강, 집. 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였고, 건강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어갈 수 있는 바탕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은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나답게 살아갈 최소한의 조건이었습니다. 돈이 있다는 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병원을 선택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필요한 걸 살 수 있다는 뜻이었지요. 더 중요한 건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지금 매달 연금과 작은 임대소득으로 생활합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아내와 둘이 소박하게 살기엔 충분합니다. 이 돈을 지키기 위해 저는 몇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째, 자식에게 큰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도 제 노후 자금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둘째, 충동적인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합니다. 셋째, 투자라는 이름의 도박에 손대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 원금을 잃으면 회복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집이 좋아도 누워만 있어야 한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저는 매일 아침 30분 산책을 합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정기 검진도 빠지지 않고 받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는 병들이 많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같은 건 빼먹지 않고 챙겨 먹습니다. 작은 관리가 쌓여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요즘 절실히 느낍니다. 식사도 신경 씁니다. 짜지 않게, 기름지지 않게, 그리고 골고루 먹으려 노력합니다. 아내와 함께 시장 가서 신선한 채소 고르는 일도 즐겁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집은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자리였습니다. 자식 집에 얹혀 사는 노인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해줘도 눈치 보이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 집에서는 제가 규칙입니다. 언제 일어나고 무엇을 먹고 누구를 초대할지 모두 제가 정합니다. 이 집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생전에 넘기지 않을 겁니다. 자식들에게 나중에 상속받을 거니까 미리 이름 바꾸자는 말을 들을 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집을 지킨다는 건 내 자리를 지킨다는 겁니다. 어디 기댈 곳 없이 떠도는 노년은 상상하기조차 두렵습니다.
그래서 집은 절대 함부로 처분하거나 자식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흔들리면 존엄은 금세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의 자유가 사라지고 건강이 무너지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으며 집을 잃으면 그 순간부터는 의지할 터전조차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새로 벌겠다는 욕심보다 있는 걸 잘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챙기고 생활비는 무리하지 않게 계획하며 집은 생전에 함부로 넘기지 않고 끝까지 제 삶의 기반으로 지키려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붙잡는 것이야말로 노후를 지켜내는 최후의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도 한 가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돈, 건강, 집을 지켜도 마음을 돌보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결국 행복은 자식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준비하고 지켜나갈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더군요. 돈을 지키는 건 안심을 얻는 일이고 건강을 지키는 건 자유를 얻는 일이며 집을 지키는 건 자신감을 잃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물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내에게 건네는 짧은 고마워 한마디, 오래된 친구와 나누는 소소한 대화,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않은 마음가짐이 존엄을 완성했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눈만 떠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났다는 것, 아내가 옆에 있다는 것, 따뜻한 아침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젊었을 땐 늘 더 많은 걸 원했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성공한 자식. 하지만 지금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합니다. 이게 진정한 부유함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출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요즘 노인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웁니다. 붓을 잡고 한 획 한 획 긋는 시간이 명상 같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지는 제 글씨를 보며 뿌듯함을 느낍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따로 배웠습니다.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사진도 찍어 보냅니다.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건 내가 아직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늙어간다는 건 멈추는 게 아니라 다른 속도로 나아가는 거였습니다. 저는 제 나름의 루틴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체조를 하고 아내와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오전엔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고 점심 후에는 낮잠을 잡니다. 오후엔 친구를 만나거나 취미 생활을 합니다. 이 단순한 일상이 제게는 큰 행복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제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자유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조언을 구할 때만 말하고 나머지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대신 제 삶에 대해서도 그들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니 오히려 관계가 더 편해졌습니다. 서로 부담스럽지 않고 만날 때마다 반갑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거리가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노년을 산다는 건 죽음과 가까워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준비합니다. 유언장을 써두었고 장래에 대한 제 뜻도 명확히 해두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습니다. 간소하게, 조용하게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흔적은 화려한 장례식이 아니라 제가 남긴 작은 친절과 따뜻한 기억에 있을 겁니다. 늙어간다는 건 잃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나 자신에게 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그걸 깨달았고 지금의 저는 그렇게 살아가려 합니다. 이제 저는 자식에게 기대기보다 제 삶을 제가 책임지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 안에서 느낀 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나로 돌아가는 자유였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깨달은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의 성공이 아니라 나의 평온이 목표가 되었고, 남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스스로에게 떳떳한 삶이 중요해졌습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 이제는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실망한 표정을 보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견뎌내지 못했다면 지금의 이 평화는 없었을 겁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존중하며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젊었을 땐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누군가의 기둥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나 자신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서는 길, 그 길이 때론 고독할지라도 결국 가장 단단한 길이라는 걸 저는 배웠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의지할 곳이 없어도 두렵지 않은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자립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지켜낸 건 돈이나 집보다 결국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존엄, 나라는 존재의 가치, 그리고 나답게 살 권리. 이것들을 포기하는 순간 아무리 물질이 풍족해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의 삶을 돌아보며 무엇을 지켜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나를 잃지 마십시오. 가족을 돌보되 내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접을 필요도 배움을 멈출 필요도 없습니다. 끝까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참된 지혜 아닐까요? 주도권을 지키고 자산을 지키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 그래야 자식들도 우리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우리도 떳떳하게 그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제 선택이 옳다고 믿습니다. 비록 자식들에게 큰 유산을 남겨주진 못하겠지만 대신 스스로 설 줄 아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쩌면 더 큰 가르침이 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존엄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혜 채널이 여러분의 길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그러나 결코 외롭지 않은 시간이 되길 응원합니다.